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병원의 복도 끝에서 준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부짖었다. 엄마. 왜 나 혼자 두고 가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치듯 복도를 가득 채웠고 간호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짚었다. 준희야, 이제 그만. 엄마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포기한 듯한 체념이 스며들어 있었다. 준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처럼 퍼져갔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희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준희는 22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머니는 늘 그녀의 자랑거리였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신선한 국화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인. 어머니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미소는 준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병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암, 그 단어는 가족의 대화를 삼켜버렸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며 피곤한 얼굴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반복했지만 준희는 알았다.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장례식은 조촐했다.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에서 온 친척들 몇 명,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는 장례식 내내 그쳤다. 준희는 상주석에 앉아 검은 한복을 입은 채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고인께서 편히 쉬시길,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수백 번 흘러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돼 나예요? 왜 우리예요? 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 45살의 평범한 회사원.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병원비로 인해 갈수록 팍팍해졌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텅 빈 거실을 마주했다. 어머니의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향수병,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준희는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아버지도 말없이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준희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에 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둘이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며칠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희야,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준희의 젓가락이 멈췄다. 새로운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났어. 아빠도 외로웠어. 그녀 이름은 준아야. 은행에서 일하는 선배야. 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 아빠, 지금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준하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준하를 처음 만난 날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버지가 오늘 점심에 올 거야 라고 알린 후 준희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어머니의 레시피였다. 종소리가 울리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준하야, 들어와. 문턱 너머로 들어선 여자는 준희의 예상을 뒤집었다. 그녀는 40살쯤으로 보이는 단아한 미모의 소유자였다. 검은 단발머리, 가벼운 메이크업,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 안녕하세요, 준희 씨. 저는 준하예요. 아버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준희에게는 그저 낯선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점심 식사는 어색했다. 준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준희 씨는 대학에서 무슨 전공하세요? 저도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어요. 박완서 작가의 소설을 읽으며 울곤 했죠. 준희는 대답 대신 밥을 삼켰다. 문학.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문학을 사랑했다. 이제 그 자리를 이 여자가 채우려 한다. 식사가 끝난 후 준하는 설거지를 도왔다. 준희 씨, 피곤하시죠? 제가 할게요. 그녀의 손길은 세심했다. 하지만 준희는 괜찮아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준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거리, 멀리 한강의 물결.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그 길이 떠올랐다. 준희야,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 때론 고통스럽지만 결국 아름다워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준희의 강물은 탁했다. 준하의 등장으로 인해 그녀는 일기를 펼쳤다. 오늘 엄마의 자리가 더 멀어진 기분이야? 아빠는 왜 저를 이해 못해? 며칠이 지나도 준하의 방문은 잦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주 토요일마다 왔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한 번은 제주의 귤, 한 번은 손수 만든 비빔밥. 제 고향 음식이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준하의 말에 준희는 속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준희는 점점 준하를 관찰하게 되었다. 그녀는 은행원답게 꼼꼼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게다가 한국 전통 문화를 사랑했다. 한 번은 집에 한지 공예 키트를 가져와 함께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다. 준희는 거절했지만 준하는 혼자서 랜턴을 만들며 웃었다. 그 미소가 어머니의 미소를 닮아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아버지는 올해는 셋이 함께 보내자고 말했다. 준희는 싫었지만 포기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명동의 거리를 걸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거리,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다. 준하는 준희 씨, 이거 어때요? 하며 작은 목걸이를 내밀었다.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희망이라는 한자. 엄마의 희망이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래요. 준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준하에게 고마워요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불안정했다. 새해가 밝아오자 준희의 대학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문학 전공 수업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썼다. 교수님은 감정이 생생해요. 하지만 분노가 너무 강하네요. 용서의 여지를 두세요 라고 조언했다. 준희는 생각에 잠겼다. 용서. 준하를 향한 그 감정은 아직 원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이 오자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준희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들었다. 준하의 방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에 집을 청소하고 아버지와 준희를 위해 한식상을 차렸다. 오늘은 비빔국수예요. 제주 스타일로요. 준하의 요리는 어머니만큼 정갈했다. 준희는 처음에는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지만 점점 부엌으로 나왔다. 준하 씨, 이거. 맛있네요. 그녀의 말에 준하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다음엔 같이 만들어요? 대학에서 준희는 문학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상실을 겪은 친구들을 만났다. 나도 엄마 잃었어. 처음엔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지. 친구들의 이야기가 준희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동아리 모임 후 그녀는 종로의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우연히 준하를 만났다. 준희 씨. 여기서 뭐 해요? 준하는 커피잔을 들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어머니가 사랑하던 책. 준하 씨가. 이 책을 읽으세요. 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당신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날
그들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준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도 젊었을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제주에서 자랐는데 바다를 보며 울던 날들이 많았죠. 그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준희는 처음으로 준하를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스며든 슬픔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다. 준하 씨, 왜 아빠를 도와주세요. 준희의 물음에 준하는 부드럽게 웃었다. 민수 씨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곁에 있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희는 일기에 썼다. 준하 씨는 적이 아니야? 그녀도 상처가 있어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미묘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가족은 제주로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의 제안이었다. 엄마의 고향이잖아. 추억을 되살리자 이 준하는 자연스럽게 동행했다. 비행기에서 준희는 창밖 바다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해녀 마을을 방문했다. 준하가 저기 봐요, 해녀 할머니들 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흥겨운 모습에 준희도 웃음이 나왔다. 여행 중 그들은 협재 해수욕장에서 산책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소금기 어린 바람. 준하가 준희 씨, 손 잡아요. 미끄러워요 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준희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이게 뭐지? 그녀는 서둘러 손을 뗐다. 밤, 펜션에서 그들은 마실 한 잔을 기울였다. 소주 한 병, 안주로 멸치볶음. 아버지는 취해 잠들었고 준희와 준하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았다. 준희 씨, 별이 많네요. 서울에선 보기 힘들어요. 준하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준희는 대답 대신 엄마가 별이 되셨대요. 저를 지켜봐 주신다고 라고 말했다. 준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럼 함께 지켜봐요. 그 순간 준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준하의 체온이 어머니의 포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정했다. 이건 그냥 위로일 뿐이야. 제주 여행은 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돌아온 서울에서 그녀는 준하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한 번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준하 씨, 빨리 가요. 준희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준하는 헐떡이며 따라왔다. 준희 씨, 당신은 자유로워요. 나처럼 얽매이지 않아서. 가을이 오자 단풍이 물들었다. 준희의 생일이 다가왔다. 23살 아버지와 준하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준희야, 엄마가 축하해줄 거야.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준하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목걸이. 당신의 여정에 제가 함께 할게요. 준희는 준하를 안았다. 그 포옹은 길었다. 고마워요, 준하. 언니. 하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점점 커졌다. 밤에 준희는 꿈을 꾸었다. 준하와 함께 바다를 걷는 꿈 깨어난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사랑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동아리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준하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아빠의 이 친구는 놀라며 그건 복잡해. 조심해 라고 말했다. 준희의 마음은 갈등으로 물들었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설날이 다가오자 집은 전통으로 물들었다.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올렸다. 준하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올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의 인사에 준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행복이 지속될까? 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자 준희는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출판사 인턴십, 그녀의 꿈이었다.
어머니가 응원해주던 그 길. 준하는 준이의 멘토가 되었다. 이력서 봐줄까?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거 익숙해 그녀의 조언은 날카로웠다.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준희 씨, 당신의 글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걸 무기로 삼아요. 준하의 눈빛이 준희를 사로잡았다. 그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우산을 함께 썼다. 어깨가 스쳤을 때 준희의 심장이 요동쳤다. 준하 언니. 당신이 말끝을 흐렸다. 준하는 부드럽게 나도 그래요. 당신이 소중해 라고 속삭였다. 그 감정은 서서히 피어났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할 때 준하가 준희의 손을 잡았다. 추워. 같이 있어.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준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서 준희는 준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아빠를 배신하는 건가? 밤에 그녀는 울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졸업식이 끝난 후 준희는 출판사에 합격했다. 축하 파티에서 준하가 와주었다. 준희야, 자랑스러워.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다. 그날 밤 그들은 인사동의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하 언니, 당신의 꿈은 뭐였어요? 준희의 물음에 준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가족을 돌봐야 했죠. 제주에서 어머니를 보낸 후 안정된 삶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준희는 손을 포개 쥐었다. 언니의 꿈, 나와 함께 이뤄요. 그 순간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가벼운 키스.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준희의 세상이 밝아졌다. 사랑해요. 준하 언니. 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준희야. 그 사랑은 조용하고 깊었다. 한국의 봄처럼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그들은 비밀을 지켰다.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주말에 몰래 만났다. 남산타워에서 또는 홍대 거리에서. 준희야, 당신 덕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준하의 말에 준희는 웃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싹텄다. 준하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내 감정을. 준희는 놀랐다. 언니의 사랑. 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성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죠. 그 고백은 준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라면 괜찮아요. 함께라면. 여름 휴가.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해운대의 바다. 야경. 호텔방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준희야, 미래를 생각해봤어? 우리의 준하의 말에 준희는 잡바를 설득할게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 사랑은 로맨틱했다. 해변 산책, 손잡고 걷는 그 시간은 영원할 것 같았다. 가을 바람이 불자 준희의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며 그녀는 바빴다. 퇴근 후 준하와의 만남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오늘도 피곤했어. 준하의 메시지가 도착하면 준희의 피로가 풀렸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데이트를 했다. 준하의 집, 제주풍 인테리어, 한지 스크린. 여기서 살고 싶어. 준희의 말에 준하는 웃었다. 언젠가. 함께.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준희야, 요즘 준하를 자주 만나. 식사 중 그의 물음에 준희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로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친구. 그녀는 내 파트너야. 조심해. 그 말은 준희의 가슴을 찔렀다. 밤에 준하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의심에 준하는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할게. 겨울, 추석이 지났다. 가족 모임에서 준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찾았다. 한 번은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다. 준하 언니, 여기서 영원히 살자. 눈 덮인 산길에서 준희가 말했다. 준하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영원히. 그러나 반전이 왔다. 준하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준하야, 다시 만나자. 우리 실수였어. 그의 연락에 준하는 흔들렸다. 준희야, 그는 과거야. 하지만 나를 위협해. 준희는 분노했다. 언니, 나 믿어요. 준하는 물론 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전 남편은 준하의 비밀을 알았다. 그녀의 성적 지향을. 준희는 아버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빠, 준하 언니와 사랑해요. 그날 밤 식탁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준하가. 내 파트너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희야, 그건 안 돼. 사회가, 가족이. 준희는 울었다. 아빠,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하를 불러. 이야기하자. 준하가 왔다. 세 사람의 대화는 폭풍이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준희를 사랑하게 됐어요. 준하의 고백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너 나를 이용한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준희는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준하에게. 그날 밤, 준하는 짐을 쌌다. 준희야,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지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에 준희는 매달렸다. 언니, 가지마. 눈물이 흘렀다. 집은 텅 비었다.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혔고 준희는 거실에서 울었다. 분노와 슬픔이 준희를 삼켰다. 직장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준희 씨, 정신 차려요. 상사의 말에 그녀는 사과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빠, 왜 이해 못해요? 사랑인데. 한 번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사랑. 그건 비정상적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그의 말은 사회의 편견을 반영했다. 준희는 절망했다. 준하와의 연락은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카톡으로 사랑해라는 메시지. 하지만 만남은 드물었다. 한 번은 인천의 카페에서. 준희야, 나 직장 그만뒀어. 민수 씨와 헤어졌으니까. 준하의 말에 준희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우리 때문에. 준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선택이야. 당신을 위해. 그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준하의 전 남편이 다시 연락했다. 내 비밀, 가족에게 말할까? 협박. 준하는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준희가 알았다. 언니, 함께 싸워요.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작은 로펌, LGBT 권익을 지키는 곳,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변호사의 말에 준희는 결의했다. 봄, 준희는 동아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 커뮤니티에 와. 지지해줄게. 서울의 퀴어 카페에서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사랑이 이겨. 그곳에서 준하와 손잡고 춤을 췄다. 자유로운 밤. 아버지와의 화해 시도는 실패했다. 준희야,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 그의 전화에 준희는 정상? 사랑이 정상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관계는 끊어졌다. 준희는 준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공간, 하지만 따뜻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하의 말에 준희는 키스했다. 여름, 그들은 제주로 도망쳤다. 바다를 보며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이 쫓아왔다. 아버지의 편지. 준이야, 아빠가 미안해. 생각해보니 내가 행복하면 돼. 그 편지는 작은 희망이었다. 준이는 울었다. 아빠가 변한 거야? 가을, 준이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어머니와 준하를 모델로 한 이야기. 바다의 속삭임.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준하가 옆에 서서 자랑스러워라고 속삭였다. 리뷰는 좋았다. 감동적이고 한국 사회의 편견을 비판한다. 하지만 비난도 왔다. 온라인에서 LGBT 선전이라는 댓글. 준이는 상처받았지만 준하가 안아주었다. 그건 무시해. 내 목소리가 중요해. 아버지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제주의 카페에서. 그는 혼자였다. 준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하 씨도 좋은 사람이야. 준이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용서해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흘렀다. 민수 씨, 제 삶을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준하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전은 준하의 병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요. 준이는 공포에 떨었다. 언니,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준하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준이는 간호하며 사랑을 실감했다. 밤에 영원히 곁에 있을게 라고 맹세했다. 겨울,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서약식 퀴어 커뮤니티에서. 아버지가 참석했다. 축하해, 딸. 그의 말에 준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준하를 다시 협박했다. 포기 안 해. 준희는 맞섰다. 우리 사랑을 건드리지 마. 최종 대면은 서울의 법정이었다. 전 남편의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가 증언했다. 피고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준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어. 준이야.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포옹했다. 이제 자유야. 새해, 가족은 재결합했다. 아버지는 준하를 인정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가족이야의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준이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준하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암 초기. 엄마처럼 준희는 무너졌다. 병원에서 헌니, 싸워요. 나와 함께. 준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함께. 치료는 고됐지만 사랑이 지탱했다. 봄, 준하는 회복되었다. 준이야, 내 덕이야.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바다를 보며 늙을 약속. 결말은 따뜻했다. 서울의 여름밤. 그들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준이의 속삭임에 하늘의 별이 빛났다. 사랑은 상실을 넘어 새로운 삶을 피워냈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영원한 약속처럼.